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13차 시 14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차 시고 교과서는 어디부터야? 118, 119, 120, 121, 122, 123? 오, 엄청 많네. 124쪽까지예요. 118쪽부터 124쪽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 과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엄청 급박하게 성장을 했어요. 알겠지만 50년대에서 60년대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원래는 완전 농업이었잖아, 그치? 완전 농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경공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300산업 알아야 되는 거고, 300산업 알아야 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 있었다. 대기업이랑 정부랑 막 이렇게 그랬던 거지. 짬짬이가 됐던 거야, 되게 서로. 7, 80년대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화학공업이 시작이 되죠. 왜냐면 경공업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경공업은 이제 뭐 어떤 거였어? 막 신발 뭐 이런 거 막 그런 되게 가벼운 공업이었는데, 중화학공업은 이제 철강,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울산이나 포항에다가 대규모 막 그런 석유단지, 뭐 철강단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 그 나라에서 엄청 밀어준 거야, 그치? 80년대에서 이제 자동차도 나오기 시작하고 90년대부터는 약간 첨단 산업 같은 거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신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불과 3, 4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뭐 대충 잡아도 세계 경제 규모가 뭐 잠깐 검색해 볼까? GDP가 몇인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GDP. GMP로 할까? 세계 GDP 나오네. 세계 GDP 순위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는 12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이거 19년 기준이니까 그거 전 저기 코로나 사태 전기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브라질 되게 높다. 캐나다, 러시아, 한국 순서예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스페인, 호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대만, 폴란드, 태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스라엘, 아일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 못 산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내 총생산 GDP 자체가 높다는 거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급격한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항상 급격한 문제는, 그 성장은 그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 한번 보면은, 뭐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1960년대 이후에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네. 한번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해봅시다. 뭐 우리나라 인구 분포 검색해 보면은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죠, 여러분. 서울 경기에서 전체 인구가 여기 보면 5,182만 명인데, 그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서울에 있어. 2천만 명 이상이 서울에 있고, 2천만 명 이상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뭐 대도시 인천 이런데, 부산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대구 이런데, 그러니까 대도시의 대부분 다 이제 그렇군요.
평균 연령이 433세는 아니겠지? 43.3세겠지, 그치? 시도별 순이동, 경기, 국내 이동, 종교. 야, 농가 인구가 224만 명밖에 안 돼. 여기 보면은 농가 인구의 비율이 4.3%밖에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엄청 적네, 진짜. 그러면 시도별 농가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전남이 제일 높고,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전남이 제일 높고 경북해서 이제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런 농가 비율이 줄어들게 되지. 농가 비율이 줄어들어서 서울에는 농가 비율이 0.1%야. 없다는 얘기지, 농가가. 그래서 선생님이 충북인데 그나마 10%나 돼서 다행입니다. 전체 평균이 4.3%고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아까 농가 인구가 224만 명이라 그랬어. 224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지.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 팩트야.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욕지도에 계시거든요. 욕지도가 그 경남 통영에 있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되게 청년층에 속한단 말이야. 그것도 되게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1994년과 95년에 한강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을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이거 보기 전에 일단 그런 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면 이제 일단 좋은 면도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가 교통 상황을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참나. 경부고속도로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지식백과에서 보고 싶은 거죠. 자, 보면은 여기에 내가 봤던 자료가 이게 아닌데 이건가 이거? 이건가 보다. 여기 나오네. 고속국도 제1호선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70년 7월 7일 2년 만에, 그죠? 2년 만에 고속도로 된 거예요. 이 보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나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는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경부고속도로 돌 아니고요. 돌 아니고 도로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까 이거 맞지 않았어? 근데 왜 이게 안 나왔지? 경부고속도로가 이거다. 이거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꼬박 10년이 지난 1980년 7월 7일 언론들은 이른바 10년 경제 효과를 분석해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효용성에 대한 회의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건설 초기만 해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10년이 지난 명실상부한 국가산업과 국민 생활의 대동력으로서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다. 이건 뭐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보면은 이 가운데 거가 되게 좋은 내용인데 초기 10년간 경부고속도로는 26.9%의 여객 수송 증가, 그리고 보면은 화물 수송 같은 경우에 16배가 증가하였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아마 박정희 때였을 것 같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는 길 옥천에서 이어지는 근간 주변의 난공사 지역으로 77명이 죽었어. 그 하행선 지을 때, 그렇죠? 하행선 지을 때 내가 봤던 건 이거구나. 이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계속 어버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의 완공은 무수한 이야기와 사건을 남겼습니다. 그 고속도로 중앙 지점에 만들어진 두 개의 비석은 당시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고속도로 공사에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친 77명의 산업전사의 위령비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16년 걸린다는 공사를 2년 5개월 만에 끝냈으니까 그 이후에 되게 부실과 보강의 문제로 시달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누워있으니 만종이지 서 있었으면 벌써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졌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개통 후 10년간 유지 보수 비용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을 넘는 수준이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원래는 16년 완성한 거였는데 2년 반 만에 완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그 공사 인부뿐만 아니고 군인들도 엄청 동원을 많이 했어. 그지? 그리고 이제 보수 공사 하는데 엄청 많이 그걸 한 거죠. 되게 유명한 일은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게 돈 받아왔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와우 아파트 한번 볼까요?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뭐냐면 검색해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름이 되게 와우 아파트 하니까 뭔가 나 좀 검색해보고 싶은데. 와우 아파트. 여기서 나오는 건가? 와우 아파트 검색을 해보면 이거 검색하면 되나?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 서울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뉴스가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서울시가 마포구 찬전동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상 5층 15개 규모의 와우 아파트 한 동이 푹썩 주저앉았다는 소식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준공된 지 3달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는 거지.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파른 경사 밑에 지었던 판잣집을 덮쳤고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가운데 33명이 사망했고 38명이 다쳤고 아파트 아래 판잣집에서 자던 1명도 죽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되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지으려고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한 거야. 그냥 저가로.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결과 건물당 투입되는 건축비는 점점 줄어들어서 한 개동에 1,20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660만 원에 짓기도 했고 부실 공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붕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보면은 1제곱미터당 280kg 견디지 못하는 건물 기초에 900kg의 하중이 실렸다. 아파트가 6개월 만에 지어져서 지금도 2년은 걸리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건설 비리가 낳은 비극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민 아파트의 건립은 주춤했고 비싸지만 안전한 중산층 아파트가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또 검색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선생님도 아는 사건입니다. 이거 선생님 뉴스에서 실제로 본 거예요. 이거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졌어. 어마어마하지, 그지?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진 건 진짜 판타스틱한 일입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무너졌네요. 그죠? 이거 되게 유명한 되게 잘 나가는 백화점이었어요. 그 응답하라 1997인가 1994인가 어딘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그죠? 1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초대형 사고였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 시에 대단지 상가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구조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어 89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5, 6년 만에 붕괴가 된 거야. 그 후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가 수시로 진행되었고 붕괴 조짐이 있었지만 백화점은 응급조치로 대응했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예고된 대참사. 1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함께 압축 성장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지.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한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지 모르겠네요. 이 붕괴와 관련하여 삼풍그룹 회장 이준 등 백화점 관계자 공무원 25명이 기소가 되었고 재산 피해액이 2,700여 원.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 부실 공사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삼풍백화점 말고 그거 저기 뭐야 성수대교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것도 선생님 TV로 봤어요. 실제로 봤던 얘기. 되게 보면은 도로 하나에 그 저기 뭐야 그냥 길이 뚝 떨어졌잖아.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뭐였냐면 그 버스 하나가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잘렸잖아 이렇게. 근데 버스가 여기 이렇게 걸려 있었어. 걸려 있다가 이게 비틀비틀하다가 얘가 뒤집혀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오전 7시니까 그 학교 가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48m 정도가. 여기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왔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나왔습니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 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 빨리 만들고 제대로 그거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 그죠. 그림 보면 다 잘려 나갔잖아요, 그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IMF 구제금융 요청. IMF라고 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인데 통화라고 하는 게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커런시야, 커런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스펠링 틀릴지도 모르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예요. 화폐, 돈. 그러니까 세계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은행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봐봐요. 여기 보면 1997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외환 위기를 겪었어. 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야 했나 이거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무리하게 크게 만드는 거야. 기업들을 무리하게 크게 만드는데 돈을 누가 빌려줘? 외국에서 빌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빌린 거야. 개인이 가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IMF 있고 나서 없어진 기업이 대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대우라는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였어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근데 되게 생각보다 빨리 갚았어요. 우리나라가 막 금모으기 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대단해. 나라가 힘들면 몸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외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른 나라 뭐 보통 달러죠. 달러를 말하는 거지.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다. 생각보다 IMF에서 빌린 돈을 좀 빨리 갚았어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선생님도 IMF 피해를 봤는데 어떤 피해를 봤냐면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못 갔지. 시대별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오염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갖다 버려도 잘 그런 걸 몰랐어. 왜냐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이제 환경이 오염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못했던 거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더욱더 커졌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1등하고 10등하고의 차이가 뭐 이만큼 났어. 예를 들어서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해볼까? 이때가 뭐 1970년이다.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1년인데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렇게. 둘 다 성장하긴 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진 거지. 근데 실제로 10등인 사람도 성장하긴 했으니까 우와 나 잘 살게 되었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1등이 너무 잘 살게 되었거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 되게 커지게 됐어. 상대적인 빈곤. 쉽게 말하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당연히 진공청소기 없었고 휴대폰 당연히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휴대폰 없고 진동청소기 없는 사람 없잖아. 물론 그때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휴대폰 없고 좀 안 좋은 거 갖고 진공청소기 안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소득 격차가 커진 게 상대적 빈곤을 야기하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해졌다. 옛날에는 없었어 이런 거.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어때요? 좀 살만해졌잖아.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GDP가 지금 GN 1인당 소득이 지금 우리 3만 불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무료급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원 같은 거, 옛날에 공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원 왜 짓냐면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그런 룰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지으려면은 나무 얼마 이상 심어야 되고 막 그런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일정 이상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 정책을 위한 여러 법률 제정. 선생님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월에 1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 아주 어린 아기가 있을 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거 없었다고 했거든.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정부의 생계비, 양육비, 학비 지원.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선생님 아기 낳고 나서 전기세도 할인 받았고 약간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지.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아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업자, 직업을 잃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확산되기도 한다.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경영자는 사장이죠.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노사 갈등이라 한단 말이에요. 노사 갈등. 노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사는 회사를 말하는 거야. 둘이 이제 갈등을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올해 월급을 얼마를 인상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왜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노사 갈등을 할 때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오는지. 어쨌든 일자리 늘리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최저임금 보상해 주세요. 최저임금 얼마지? 검색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도 까먹어서. 최저임금 검색. 최저임금. 최저임금 뭐 얼마라고는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아예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봐야 되나? 2021년 최저임금인데, 그죠?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냐면 8,720원이야. 점점 오르고 있긴 하네요,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 공장 다닐 때 5,000원 받고 일했었는데 언제야? 5,000원 받고 일했을 때 5,000원? 5,000원 아니지 무슨 소리야. 5,000원이면 이때인데 선생님이 공장에서 일했을 때 2,000원이었네. 2,000원씩. 진짜 야 정말 심하다. 그죠? 지금 8,720원이 최저노 8,720원이네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는 2,000원대였네. 2,000원대.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비정규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그러니까 뭐랄까 1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야. 회사랑 계약을 해서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올 거야? 오케이. 1년 계약서 쓰고 일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약간 필요학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게 언제 인원이 필요가 없게 될지 몰라서, 물론 계약직이 없는 게 제일 좋죠.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에너지 자원 또한 매우 부족해졌다. 그래서 요즘에 석유 많이 안 쓰잖아. 많이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좀 덜 쓰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 개발 많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 그래서 친환경 제품, 전기 자동차 종류 다양하죠.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내연기관 엔진하고 전기하고 함께 쓰는 차고, 그리고 일반 완전 전기차 있죠. 예전에 하이브리드도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되게 많아서 지원금이 없어졌어. 환경보호운동. 우리 반도 며칠 전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더라고. 에너지 절약 운동. 반성해야 될 나라가 있죠. 선생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미세먼지. 좋습니다.
경제선장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늘고 있어. 빠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리 배출을 잘 하도록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뭐 스타벅스 같은데 요즘에 그 빨대를 종이 빨대 많이 쓰던데 우리 부인도 그 약간 생분해성 비닐도 되게 분해 안 된다며. 그래서 잘 분해되는 생분해성 비닐도 구매를 하는데 이제 그게 강도가 약하다 하더라고. 강도가 약한 방법이 있어. 내가 뭐가 된다면 내가 뭐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쓰고 싶은 거 쓸 테니까.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 내연기관 자동차에 세금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휘발유 자동차 있잖아.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에 세금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난리 나겠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휘발유와 경유의 연소 결과로 미세먼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이 이상한데?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해결 방안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나 자동차 또는 수소차의 이용이 늘 것이므로 환경 오염이 개선될 것입니다. 뭐 선생님 생각이에요, 이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해보기라고 써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빈부격차, 기부문화 확산하기, 급식소 봉사하기, 또 어떤 게 있을까? 정부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제공하기, 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빈곤층에는 세금 감면이라던가, 세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거 있었겠지? 노사 갈등, 회사랑 그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대화로 해결하기, 근로자의 입장 생각하기, 회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요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도 생각 좀 해줘야 돼. 자원 부족, 쓰지 않는 전기 코드 빼기, 태양열 에너지 사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이거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활용 많이 한다는 게 분리수거, 그죠? 여기는 환경오염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넘어가서 주제 마무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 과정을 생각하며 글과 사진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60년대 이전엔 농사지, 그치? 농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 임업 중심의 발달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6, 70년대는 선생님이 6, 70년대는 여기 되게 좀 애매하게 써 있는 게, 원래 선생님이 가르칠 때 뭐 60년대 경공업, 그지? 70년대 중화공업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신발 섬유 이거는 경공업이고 이런 거는 정유는 중화공업이거든요. 같이 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80년대죠. 자동차 80년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90년대 정보통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지막에 2000년대가 로봇이니까, 그죠? 서비스업 첨단 산업 발달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개발로 인해서 힘들어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된 편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끝나면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다음 파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